네, 권리가 보호되는 그날까지 소송가 배상팀입니다. 이번에는 소송 시기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은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우선 신체 감정 시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은 수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신체 감정을 받고, 신경과 정신과는 수상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법원 신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전에는 몸 상태가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소송을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2회차 영상에도 언급하였지만 중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수상 후 곧바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유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가장으로서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늦게 진행할 경우 금전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오게 됩니다.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입원 기간 동안의 50%를 주기에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과실 부분, 급여 부분, 장애 부분을 정확하게 재판상의 판결을 받고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소송 중이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 후 하셔야 될 부분이 소송으로 가실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중상해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때 형사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치료를 하시면서 관련 서류와 형사합의를 하시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사합의 시 검찰에서 작성하는 합의서만으로 작성을 하면 향후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급하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셔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쪽의 보험사에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쪽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지원금이 최대 5천만 원의 형사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증권을 체크하셔서 형사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곧바로 법원 신체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서, 진료받은 병원의 문서 대출 명령 신청서, 사실 조회 신청서 등 오고 가는 문서들이 많이 있기에 어느 정도 문서들이 오고 갈 때쯤 신체 감정 시기가 오게 되어 곧바로 감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한참 뒤에 소장을 접수하면 문서가 오고 가는 시일이 길어져서 감정을 한참 뒤에 받게 되므로 소송 또한 상당히 지난 후 마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상해로 인한 소송 시에는 빠른 소장 접수를 하셔서 치료를 마칠 때쯤 소송도 종결이 되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발성 골절로 신경의 손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꼭 근전도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합의나 소송으로 진행 시 처음에 신경을 검사한 근전도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나중에 후유장애를 평가하더라도 처음 검사한 결과와 장애평가 시점의 결과를 비교하여 영구 혹은 한시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이 되고 감정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외상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병행하시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신체 감정 때와 본인의 개인보험 청구와 50% 이상의 납입 면제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는 2주간 입원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맥브라이드 방식과 AA 방식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얘기하시고 간병인의 수와 시간, 향후 치료비와 장애율을 기재하여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신과나 신경외과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에는 성년 후견 개시 소를 따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과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렵고 딱딱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상에는 합의 도출이 전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보험사는 치료를 천천히 다 받으시고 그때 합의를 보자고들 하는데요. 배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전혀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그때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고통만 쌓이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다 받고 합의가 안 되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이중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체 감정을 통하여 정확하게 나의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를 아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가 배상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